자, 오늘 소화기 질환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주실 분입니다. 차은수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무더위가 굉장히 일찍 시작이 됐고 올여름 또 많이 더울 거라고 합니다. 오늘도 지금 낮 기온 보니까 34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면 아무래도 시원한 음식들, 차가운 음식들 많이 찾게 되는데요. 일시적으로 더위 해소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사실 우리 소화기에는 좀 좋지 않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더운 여름철에 몸속의 열이 다 체표면으로 몰리기 때문에 피부는 뜨끈뜨끈한데 이럴 때 자꾸 뭐 차가운 에어컨을 많이 쐬거나 네. 찬 음식, 냉음료 이런 걸 많이 먹게 되면 오히려 몸속 장기의 신부 체온이 떨어지면서 소화기 운동 리듬이 망가지거나 아니면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네. 쉽게 소화장애가 생기거나 혹은 식중독, 장염 같은 것들에 노출되기가 훨씬 쉽습니다. 네. 자, 이 그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들어볼게요. 네, 흔히 발견되는 소화기 질환 내시경 화면으로 간단히 네.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정상 위점막은 연분홍색으로 상처가 없이 매끈한 편인데 네. 위염이 생기게 되면 혈관에 충혈이 생기고 변막에 상처가 생기기 쉽죠. 조금 더 상태가 심각해지게 되면은 위점막이 아주 얇아져서 쉽게 출혈이나 궤양이 생기는 만성 위축성 위염이나 위 점막에 소화기 소장의 흡수 조직처럼 볼록볼록한 돌기가 생기는 장상피 화생도 발생하게 됩니다. 네. 만성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 화생이 생기게 되면 위암의 발병률이 7배에서 20배까지 증가한다고 되어 있어서 많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급격하게 좀 위암 발병률이 높아지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사실 요즘 뭐 바쁜 현대인들은 건강하게 좀 식습관을 챙기기가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여러 가지 위 질환, 소화기 질환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아닌가 싶은데요. 또 준비해 오신 영상이 있다고 하니까 영상 보면서 추가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소화기 질환이 잘 낫지 않고 재발한다든지 한 번 생기면 평생 친구처럼 끼고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렇게 소화기 질환이 만성화되는 이유를 영상에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장관의 점막은 세포들이 치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 사이에 아주 미세한 구멍이 열리고 닫히는데요. 이 구멍은 우리 몸에 필요한 그 영양분들을 활짝 열어서 흡수시키고 불필요한 노폐물이나 이물질 같은 경우에는 꼭 닫아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주기 때문에 네. 우리 몸의 파수꾼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선천적으로 위장이 아주 약하거나 혹은 음식을 너무 빨리 먹거나 폭식, 과식하시게 되면 미처 소화되지 않은 음식 찌꺼기가 위장관 안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네. 이게 부패하고 혼탁한 독소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러한 독소를 담독소라고 하는데요. 네. 원래는 치아에 생기는 플라그처럼 미세해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영상에서는 조금 이해하기 쉽게 어두운 갈색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네. 이 독소들이 긴 시간에 걸쳐서 위장 점막 이면의 외벽으로까지 스며들게 되면 조직을 딱딱하게 굳고 경화시키게 되는데요. 이렇게 굳어져 있는 위장관은 잘 움직이지 않아서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또 위장관 바깥에 있는 혈관이나 림프를 통해서 온 몸으로 퍼져가면서 전신에 다양한 증상을 일으키는 담적 증후군을 같이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림만 봐도 일단 굉장히 좀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진짜 건강하게 습관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근데 이제 소화가 잘 안 될 때 뭐 이렇게 속이 답답한 것도 있지만 두통이나 어지럼증 증상이 함께 오기도 하거든요. 그건 또 왜 그런가요? 예. 우리 소화기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보통 명치가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거나 통증이 있으면서 네. 배가 수시로 아프다든지 배에서 물소리가 난다든지 혹은 뭐 트림이나 설사 이런 것들로 고생을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담 독소가 위장관 밖에 있는 혈관이나 림프를 통해서 전신으로 퍼지게 되면 다양한 증상을 만드는데요. 특히 독소가 머리 쪽으로 퍼지게 되면 네.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자주 일으키고 심하면 중풍이나 치매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몸에 여러 군데에 독소가 끼게 되면 담이 결리거나 불편한 통증들을 많이 유발할 수가 있고요. 네. 심장으로 유입되게 되면 가슴이 답답하거나 뭐 조이거나 뻐근한 통증을 일으키거나 뭐 숨이 차다든지 불안하고 두근거리는 증상들도 만들 수 있죠. 또 담이라는 글자는 한자로 가래라는 의미라서 네. 호흡기에 유입이 되게 되면 만성적인 기침이나 기관지염, 천식에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런 담 독소가 전신으로 퍼지다 보니까 이제 전신에 여러 가지 영향을 다양하게 줄 수가 있다는 설명을 저희가 좀 들어봤습니다. 네,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차은수 원장과 함께 소화기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병원에 가시기 전에 혹시 이런 소화기 질환과 관련해서 고민이나 궁금증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혹시라도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요, 상담 내용만 남겨주셔서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담 독소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보고 있고요. 병원에 방문하기 전에 이 내 증상이 이 담 독소와 관련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우리가 좀 미리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근거가 좀 없을까요? 예. 담적증 후군의 체크리스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체크리스트는 소화기 문제뿐 아니라 다양한 전신 증상도 함께 체크하실 수 있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먼저 그 MC님도 한꺼번에 같이 체크를 해보시도록 그럴게요. 할게요. 예. 자, 또 먼저 명치 끝이 답답하고 꽉 막힌 것처럼 아프면서 음식이나 식물이 자주 역류가 된다. 평소에 자주 체하고 꺽꺽 트림을 수시로 자주 한다. 속이 자주 메스껍고 차를 타면 멀미가 심해진다. 네. 또 가스가 자주 차고 항상 속이 더부룩 답답한 편이다. 대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고 무지룩한 증상이 있으면서 네. 과민성 장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전 다행히. 네. 자, 머리가 자주 아픈 편이다. 맞아요. 자주 어지럽고 네. 이명이나 난청 같은 증상들이 생긴다. 또 머리가 탁하거나 건망증이 점점 심해지는 느낌이 든다. 얼굴색이 누렇고 검어지거나 기미가 많이 낀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점점 심해진다. 네. 여기는 몇 개 정도 있는 것 같고요. 자, 눈이 건조하고 침침하면서 뻑뻑한 통증이 자주 있다. 입이 텁텁하고 입냄새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다. 몸이 무겁고 자주 피곤하면서 뒷목은 뻣뻣하고 어깨가 잘 뭉친다. 또 옆구리나 등에도 수시로 통증이 나타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담이 자주 결린다. 네. 여성의 경우에는 냉이나 질염, 방광염 같은 비뇨 생식기계에 염증이 자주 발생한다. 이렇게 15개 항목을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몇 개 정도 있으면 좀 의심을 해봐야 될까요? 자, 이 중에서 네. 10개 이상이면 10개 이상. 매우 심각한 상태라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다고 네네. 봐야 하고요. 5개에서 9개 사이도 위험한 증상들이기 때문에 네. 의료진과 상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4개 이하는 그래도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4개, 5개 약간 애매하게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해주신 증상들이 있을 때 이제 진료를 좀 받아봐야 될 것 같고 검사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방송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다면 지금 체크해주신 여러 가지 증상들 중에서 나는 어떤 증상들이 있는데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고 이제 어떤 진료를 받아야 되는지 어떤 검사를 받아야 되는지 추후에 지금 저희 내용을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증상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면 어떤 검사를 하게 되나요? 병원에 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네. 위장의 외벽은 우리가 내시경으로는 관찰을 할 수 없는 점막 이면에 숨어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EAV 검사를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네. EAV 검사는 그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한방 기계 진단 검사이고요. 네. 독일의 의공학자들이 발명한 특수한 기계로 우리 손끝, 발끝의 반응점에서 전기 저항을 측정해서 몸속의 장기에 어떤 기능적인 이상이 있는지 미리 오. 확인해 볼 수 있는 검사입니다. 신기하네요. 병원에 오시게 되면 예. 문진표와 설문지를 작성하시면서 소화기뿐 아니라 다양한 전신 증상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고 네. EAV 검사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진료실에 들어오시면 맥진, 설진, 복진을 통해서 복부에 굳어 있는 부위와 정도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한의학적으로도 담적이나 소화기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에 맞는 치료 방법을 선택하게 되십니다. 네, 그래서 이 담 독소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병원에 방문해서 이런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하게 되고요. 생각보다 뭐 검사가 많이 까다롭거나 어렵거나 고가의 검사는 아니니까 그런 부분도 좀 마음 편안하게 먹으시고 병원에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질환이든 이제 만성이 되면 치료가 어렵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한지도 좀 궁금하고요. 만성 소화기 질환 어느 정도 치료가 어려운지도 좀 미리 경고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흔히 음식을
약을 잘못 먹고 취하거나 뭐 복통, 속쓰림, 구토, 설사 이런 것들은 살면서 흔하게 경험할 수 있는 증상이지만 네. 이런 증상들을 너무 가볍게 보고 자주 재발하는데도 방치하시게 되면 상태가 위험한 병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우리 위장의 외벽이 딱딱하게 굳어지게 되면 마치 황폐한 땅 위에서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점막의 상태나 선조직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다양한 소화성 궤양이나 뭐 방치했을 때 위암으로 뭐 대장암으로 이런 소화기 암으로도 발전할 수 있으니까 이런 상황들이 생기기 전에 기능적인 이상에서부터 미리 체크하시고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네. 어떤 치료? 한의학적인 치료의 가장 예. 첫 번째라고 하면 우선 한약 치료를 줄 수 있어서 네. 그 위장관 안에 쌓여 있는 담 독소를 제거해주고 망가져 있는 위장 기능을 정상화시켜주는 한약 치료를 먼저 시작하시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이제 약물 치료를 시작하게 된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이 약물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 담 독소를 제거하고 또 위장 기능을 강화시켜 주는지 또 영상 보면서 추가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의 몸 상태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처방한 특수 발효 한약을 복용하면 우선 막혀 있는 명치 입구의 채기를 뚫어내고 네. 위장관의 그 운동 상태를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주는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 한약이 들어가게 되면 위장관을 통과해 들어가면서 그 위장 외벽에 굳어 있는 독소들을 제거하면서 다시 조직이 부드럽게 정상화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그림에서 보이는 초록색 알갱이들이 위장관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점막을 지나서 점막 이면 조직까지 흡수가 잘 이루어집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약물 치료를 이제 모시카 함께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약물 치료는요, 다양한 소화기 질환 치료 중에 하나라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도 반드시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건강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차은소 원장과 함께 소화기 질환을 치료하는 다양한 방법들 알아보고 있고요. 혹시라도 요즘 속이 좀 많이 더부룩했는데 답답하고 명치가 좀 아파서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은요. 방송 보시다가 전화 주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전화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40대 시청자분께서 이런 내용을 남겨주셨어요. 속만 불편하면 괜찮을 텐데 근육통과 불면증도 생겨서 너무 힘듭니다라고 남겨주셨네요. 이게 지금 어떤 소화기 질환하고 관련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아까 먼저 설명드렸던 네. 그런 담적 증후군에 해당되시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군요. 위장관 안에 쌓여있던 담 독소가 위장 외벽의 혈관과 림프를 따라서 전신으로 퍼져서 특히 뭐 머리 쪽이나 아니면 근육에도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근육통이나 불면증 때문에 뭐 근육 이완제나 진통제 혹은 수면 유도제 같은 것들을 너무 장복하시게 되면 오히려 위장에 좋지 않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그쵸. 있고 예. 또 몸에 진액을 많이 고갈시켜서 이런 상태들이 오히려 더 악화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소화기의 문제와 이 독소의 상황들을 좀 정밀하게 진단을 해보시고 네. 유기적으로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근본적으로 이제 원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또 상담 내용 남겨주신 부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60대 시청자분께서 남겨주셨고요. 약도 먹고 식습관 관리도 하고 있는데 소화기 질환이 낫지를 않네요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게 참 쉽게 말끔해지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죠? 맞습니다. 예. 우리가 몸에 상처가 생겼을 때는 뭐 거기에 물이 닿거나 나쁜 물질이 닿지 않도록 뭐 감싸고 보호하면서 치료를 할 수 있지만 맞아요. 그 위장관 안에 염증이 생기게 되더라도 수시로 뭐 여러 가지 음식이나 음료를 마시면서 자극을 주기 때문에 쉽게 잘 낫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네. 특히나 위장이 굳어져 있는 문제들이 같이 동반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 굳어져 있는 위장이 다시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풀어주는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데 꼭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세 번째 상담 내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50대 시청자분께서 남겨주셨고요. 밥을 먹고 나면 명치 끝에 음식이 걸린 것처럼 더부룩하고 속도 쓰립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자, 명치 끝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예. 위장의 입구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여기가 딱 굳어지게 되면 음식이 들어갔을 때 내려가지 않고 걸리는 느낌이 많이 드시게 되고요. 특히 위장관이 굳어져서 위장 입구에서 음식이 정체되게 되면 위장의 운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위장 안에 음식이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위산의 분비도 더 많아져서 속쓰림도 심해질 수 있고 역류나 가스 같은 것들이 더 많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 이것도 소화기 질환 치료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다양한 증상과 고민, 궁금증 전화로 물어봐 주고 계신데요. 02-6677-0012번 계속해서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건강 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받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은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함경을 검색하시고 또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지금 이제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차은수 원장과 함께 소화기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소화기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고민이나 궁금증 생기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전화 바로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전화 주신 분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82세요. 네, 82세시고요. 지금 어떤 점이 가장 불편하신지 저희 차은수 원장님께 증상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뭘만 먹으면 속이 이렇게 뭉친 것 같이, 가슴이 뭉친 것 같이 배부르고 항상 그래요. 그래가지고 네. 소화제를 자주 먹어요. 그래가지고 냉체질이가 갖고 항상 찬물을 먹으면 더 소화가 안 되니까 네. 항상 뜨거운 물을 먹고요. 그래서 어찌해야 될 건가? 소화제를 계속 먹어도 되는 건가? 계속 소화제만 드셔도 증상이 호전이 안 되셔서 많이 불편하셨겠어요, 어머님. 혹시 아니, 최근 2년 사이에 위나 장 내시경은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근데 원래 이가 약하대요. 그래갖고 움직이는 힘이, 병원에 가면은 네. 움직이는 힘이 모자란대요. 이가. 네. 그래서 그 뭔 하얀 조그만 걸 주는데 네. 그거는 병원에서 갈 때만 먹고 지금은 안 먹거든요. 그걸 계속 먹어야 되나요? 그 약 이름을 모르겠네. 아마 그 받으셨던 게 그냥 일시적으로 소화를 도와주는 약이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어머님이 이런 증상이 불편하신 지 굉장히 오래되셨다고 하시고 또 만져봤을 때 배에 몽우리도 느껴진다고 하시는 걸 보면 그 위장관에 운동을 시키는 그 위 근육 자체가 굉장히 많이 무력하고 또 굳어져 있기도 하신 상태일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복용하는 환약 같은 경우에는 억지로 소화를 도와주기는 하지만 어머님 굳어져 있는 위장 자체를 풀어준다거나 강화시켜주는 데는 조금 모자랄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머니 뱃속에 얼마나 심하게 담독소가 쌓여 있거나 그런 것들이 뭉쳐서 위장을 굳어지게 했는지 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맞게 근본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위가 좀 많이 단단해지신 것 같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셨고 이제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본인에게 적합한 치료가 어떤 것인지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방송 도중에 전화 연결해서 여러분의 소화기 질환과 관련된 고민과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사례부터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45세 여성분이시고요. 증상이 굉장히 좀 많으셨네요. 네, 45세 여성 환자분이시고요. 직업은 미용사이시고 네.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자, 평소에 상복부에 늘 쓰림이 있고 네. 타는 듯한 가슴 통증, 신물이 자주 역류하고 트림도 너무 자주 나는 것 때문에 병원에서 위내시경을 받았더니 역류성 식도염과 만성 위축성 위염이 있다는 진단을 받으셨다고 해요. 네. 또 손님들하고 대화를 하실 때 늘 목에 뭐가 걸려 있는 것 같고 가래도 많이 끼고 해서 이비인후과를 방문했더니 역시 역류에 의한 역류성 후두염이라고 진단을 받으셔서 네. 약을 복용해도 그때만 좀 나아지다가 이런 증상들이 계속 심하신 것 때문에 내원을 해주셨는데요. 네. EAV 검사상에 소화기 쪽의 문제뿐 아니라 심장이나 간 쪽에도 문제가 같이 발견이 되었고 거리도 멀고 상태도 많이 심하신 상태라서 초반에는 입원 치료를 하셨습니다. 2주 동안 입원에 계시면서 집중적으로 담적 한약과 복부의 기계 치료, 온열 치료, 약침 치료를 같이 진행하면서 네. 환자분이 많이 불편하셨던 그 속쓰림과 가슴탐, 그다음에 뭐 잦은 역류, 구토, 뭐 가래, 목 이물감이 거의 80% 정도 호전이 되셨어요. 그렇군요. 그 이후에 외래로도 규칙적으로 2달 동안 더 다니시면서 불편하셨던 대부분의 증상들이 많이 호전이 되셨고 일 때문에 불규칙하시던 식습관을 잘 교정하고 또 규칙적으로 요가도 같이 병행하시면서 지금은 크게 불편함 없이 잘 생활하고 계십니다. 네, 좋습니다. 입원 치료까지 이제 하셨던 분의 사례였고요. 아주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사례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66세 여성분이시고요. 이분도 만성 소화 장애가 있으셨네요. 이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시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거의 40년 동안 소화기 때문에 불편함을 계속 가지고 계셨다고 하세요. 그렇군요. 늘 만성적으로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면서 명치가 꽉 막힌 것처럼 통증이 있고 위산의 역류와 속 더부룩함이 자주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아랫배도 쿡쿡 쑤시는 통증이 자주 있으면서 가스랑 변비가 계속 심하셔서 수시로 위내시경, 장내시경을 하셨는데 네. 만성 위염 이외에는 특별한 소견은 내시경상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으셨다고 했고요. 또 두통과 어지럼증도 계속 심해서 MRI를 찍으셨더니 뇌에는 큰 이상이 없다고 하셨고 네. 방광염이 너무 자주 재발하는 것 때문에 수시로 항생제 처방을 받으시고 밤에도 소변을 자주 보시는 것 때문에 잠도 못 주무시면서 정말 총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내원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힘드셨겠어요, 그동안. 이분 같은 경우에는 EAV 검사상에 다양한 장기에 많은 이상이 있는 것으로 빨갛게 체크가 되었고요. 3개월 동안 담적 한약 치료를 단계적으로 진행하면서 위장과 방광의 기계 치료, 또 약침 치료, 온열 치료 등을 병행하였더니 네. 많은 증상들이 호전되셔서 차후에 EAV 검사상에는 수치들이 회복된 것들을 같이 보실 수가 있고요. 네. 또 MDIK라고 하는 복부의 증상들을 표시하는 그런 그 정량화된 지표들이 초진의 파란 막대기에서 치료 이후에 초록 막대기로 모든 지표들이 다 고루고루 호전된 증상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그림 하나 더 볼게요. 마찬가지로 복부의 통증이나 조기 포만감, 또 뭐 더부룩함 이런 증상들이 다 같이 개선되신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약물 치료를 통해서 아주 예후가 좋아진 그런 사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차은수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명치 통증을 부르는 소화기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시다가 소화기 질환과 관련된 고민과 궁금증 생기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상담 전화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가시기 전에 미리 한번 어떤 치료가 나에게 적합할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앞서 이제 치료 사례를 몇 가지 좀 보여주셨는데요. 약물 치료할 때 기기 치료도 같이 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방식의 치료인지도 잠깐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담적으로 굳어진 조직을 부드럽게 풀어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기 치료들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원리에 의해서 작용을 하는 아로마, 소적, 약청, 약침, 약뜸 요법 등이 있습니다. 네, 자 다양한 기기가 이용이 되는데 역시 영상도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요. 치료 영상 보면서 구체적인 설명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아로마 오일을 복부에 흡수시키면서 넓게 작용하는 고주파 온열 자극입니다. 심부의 장기까지 열 자극을 충분히 전달해서 네. 굳어져 있는 조직을 느슨하게 만들어주고 소화기의 연동 운동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조직 내면에 끼어 있는 담 독소들이 분리되기 쉽도록 이완을 시켜주기 때문에 네. 조직이 다시 부드럽고 잘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치료 부위를 좀 더 정밀하게 좁혀서 진행하는 소적 치료가 있는데요. 특수 고강도 초음파 자극으로 그 피하나 근육층을 지나서 굳어져 있는 조직의 외벽까지 직접 전달을 해서 그 열과 에너지를 생성하면서 마치 종양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조직을 풀어주는 치료를 합니다. 또 이런 증상들이 아주 오래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장관의 운동에 시동을 걸어주는 배터리 세포들이 약해져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세포들에는 미세 전류 자극을 통해서 네. 활성화를 일으켜 주어서 오랫동안 낫지 않던 고질적인 증상들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네. 자, 아로마 치료 그리고 소적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조금 생소하기도 한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 좀 위장관도 따뜻하게 해주고 이완시켜주면서 위를 또 단단하게 뭉친 위를 또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설명해주셨고 사실 한방 치료하면 또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게 뜸하고 이제 침 치료잖아요. 그런 치료도 같이 병행을 하게 되나요? 네, 그렇죠. 영상을 보면서 네. 또 새로운 원리로 적용하는 뜸과 침에 대해서도 설명드릴게요. 네. 먼저 약침은 다양한 한약 처방을 끓이고 여과시키고 다시 멸균 처리해서 장기의 굳어진 위치나 혹은 장기의 반응점에 주입을 하면 침의 물리적인 효과뿐 아니라 약물의 효과도 같이 보실 수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네. 약뜸 요법을 이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약뜸은 다양한 담적을 녹이는 약재를 팩으로 만들어서 데운 다음에 이렇게 복부에 올려놓으면 그 따뜻한 온기와 함께 약 자체의 훈증 효과를 함께 보실 수 있는데요. 네. 해당 부위에 담적이 잘 녹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복부의 냉한 기운을 풀어주는 데도 도움이 되는 치료입니다. 그렇군요. 자, 약침 치료 그리고 약뜸 요법까지 한방적으로 이제 소화기 질환을 치료하는데 약물 치료 외에도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적용이 되는 걸 저희가 설명을 들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로마, 소적, 약침 치료 그리고 약뜸 치료는요. 다양한 소화기 질환을 치료하는 여러 가지 한방적인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잘 기억해 주시고요.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또 상태에 맞게 결정을 해야 된다는 점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차은수 원장과 함께하고 있고요. 소화기 질환을 잡는 한방적인 치료 방법들 알아보고 있는데요. 평소 속이 좀 더부룩하거나 답답하고 늘상 이런 소화제를 좀 먹어야지 소화가 된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상담 전화 많이 주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 차은수 원장님과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은수 원장과 함께 한국인의 불편한 속을 편하게 다스릴 수 있는 한방적인 치료법 알아보고 있고요. 다양한 한방 치료법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어떤 분들이 이런 치료법을 적용했을 때 조금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먼저 3개월 이상 소화불량이 지속되시는 경우는 그 치료에 해당하시고요. 또 한 달에 2번 이상 자주 체하시는 경우도 치료의 대상이 되십니다.
자, 목에 뭐가 걸려 있는 것 같은 이물감이 계속 지속되거나 인후통, 만성 기침이 잘 낫지 않는 경우나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심한데도 검사를 했을 때 뇌에는 큰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경우도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자, 그 밖에 이제 목이나 어깨에 담 결리는 것도 그렇죠. 예, 치료가 필요하다고요? 목이나 어깨에 수시로 담이 자주 결리거나 원인을 정확하게 찾지 못하는 복통, 옆구리나 등의 통증이 있을 때도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고요. 활동량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피로감이 심하게 느껴진다든지 가슴이 답답하고 뻐근하고 조이듯이 아프다던가 숨이 차거나 불안하고 두근두근 하는데 심장 검사에는 큰 이상이 없다고 하신 경우에도 네. 담적 치료를 받으시게 되면 큰 도움이 되십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소화불량이 계속되거나 두통이나 어지럼증의 증상들이 사라지지 않을 때는요, 좀 계속 방치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셔서 적극적으로 한번 치료를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 또 소개해 주실까요? 네, 63세의 남자 환자분이신데요. 이분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관리 직종을 근무하시면서 술, 담배를 아주 많이 하셨던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명치가 답답하고 속이 쓰리고 자주 역류가 되고 미스거리는 증상이 있으면서 술 드신 다음 날에는 물운변도 심하게 보시고 트림이 잦고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하셔서 병원에서 검사를 진행했더니 만성 위염과 위궤양 소견이 보이고 또 역류성 후두염 증상도 있다고 하셨답니다. 네. 두통과 건망증도 너무 심하고 불안증이나 수면 장애를 같이 가지고 계셔서 내과에서 처방한 그 위장약뿐 아니라 뭐 신경정신과에서 복용하는 수면제나 그런 안정제 같은 것들도 같이 계속 복용을 하고 계셨는데요. 네. EAV 검사를 진행을 했더니 위, 식도, 대장 같은 소화기뿐 아니라 심장과 뇌로도 독소가 유입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2달 반 동안 담적 한약 치료와 기계 치료를 병행하였더니 네. 증상이 많이 호전되면서 EAV 수치가 좋아진 것들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NDIK 복부의 증상 지표들이 마찬가지로 처음에 파란 막대기에서 치료하고 난 이후에 초록 막대기로 지표들이 많이 좋아지시면서 증상들이 호전되시는 양상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예 0으로 보이는 거지 증상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맞습니다. 말씀하신 그 정도로 거죠? 좋아지셨고요. 예. 또 최근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내시경 검사를 했더니 네. 위궤양이 없어지고 어머. 또 위염도 아주 좋아진 상태를 유지했다고 아주 네. 기뻐하시면서 재발하지 않도록 더 꾸준히 치료를 하겠다고 하신 분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만성 소화기 질환을 치료했고 또 예후가 좋아진 그런 사례를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또 다음 사례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58세 여성분의 사례네요. 예, 58세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이분은 갱년기 이후에 나타난 전신의 통증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면서 네. 내원을 해주셨고 또 상태가 너무 심해서 입원 치료도 같이 받으셨던 분이십니다. 몸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만성 통증 때문에 병원을 여기저기 가보셨다가 네. 섬유근 통증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으시고 항우울제와 아주 강력한 진통제 처방을 받으셨는데요. 그 소화기 증상도 함께 가지고 계셔서 늘 소화가 되지 않고 속이 쓰리고 메스껍고 많이 먹으면 구토를 한다던가 복부에 팽만감, 더부룩 답답함이 같이 불편하셨고요. 가슴은 늘 두근두근하고 위로 열이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밤에 잠도 못 주무시는 것 때문에 많이 걱정하셔서 내원을 해주셨습니다. 네,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많으셔서 정말 힘드셨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예. EAV 검사를 진행했을 때 네. 몸의 모든 지표들이 아주 좋지 않게 나타났고 특히 복진상에 아주 심한 중증 담적의 형태를 가지고 계셔서 네. 저희가 치료하는데도 좀 많이 힘들었던 환자이신데요. 특히 초반에 입원해 계시는 2주 동안에 드셨던 뭐 수면제, 진통제, 항우울제 이런 것들을 끊으시면서 네. 좀 많이 힘들어 하시다가 담적 한약이랑 기계 치료, 그다음에 온열 치료, 약침 치료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하시면서 차츰차츰 상태가 안정이 되셨습니다. 네. 이후에도 3개월 정도 계속 치료를 하시면서 네. 몸의 증상들이 많이 좋아지셔서 소화기 관련된 지표들도 많이 호전이 되었고 네. 특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잠을 못 자고 매일 밤 통증 때문에 시달리던 증상들이 거의 없어지시고 편하게 잠잘 수 있는 날이 생겼다고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아, 너무 다행입니다. 지금 뭐 이런 그래프를 보아도 처음에 있었던 증상들이 급격하게 그래프가 낮아진 거 저희가 좀 볼 수가 있고요. 다음 그래프도 한번 더 보여주실까요? 예, 여러 가지 증상들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셨는데 이게 전과 후가 이렇게 또 명확하게 본인 느껴지는 것들이 좀 달라짐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예후가 좋아진 사례를 만나보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예후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제 다양한 이런 소화기 질환의 치료법은요, 여러 가지 질환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모든 치료법은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명치 통증을 부르는 소화기 질환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늘 속이 답답하고 더부룩하고 의사는 역류하고 이런 증상들 때문에 힘드셨던 분들 계셨다면 전화 상담 한번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부담되시는 분들은요, 상담 내용만 접수해 주셔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방 치료가 소화기 질환을 다스리는데 이렇게 많은 도움이 된다는 점들을 저희가 이제 치료 사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객관적인 자료도 또 따로 준비를 해오셨다고요. 네. 예. 학회지를 통해서 발표된 여러 편의 논문에서 이 담적증후군 치료한 이후에 증상 호전도를 비교해 보았더니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결과들이 나타났습니다. 네. 첫 번째 논문은 그 치료를 하면서 4주 동안의 소화기 증상에 대한 것들의 변화를 보고 있는데 네. 가장 먼저 불편하신 역류 증상이 치료 시작 후 2주 만에 거의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고요. 4주가 지나고 나서는 75% 정도 호전이 된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역류 증상 좋아진 걸 확인했고 환자분- 삼킴장애는 뭐죠? 환자분들이 네.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게 목에 뭐가 걸려 있는 것처럼 잘 넘기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증상들이 있는데요. 네. 이 삼킴 장애를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처음 치료하고 2주 만에 증상이 한 3분의 1 정도로 3분의 1 정도 줄어들었고 다시 4주차가 되었을 때는 처음 불편하신 증상의 3분의 1 정도만 남아있다. 훨씬 음식을 잘 삼킨다, 물을 잘 마실 수 있다. 이런 식의 증상 변화들이 통계 처리적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통증 면에서는 또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 좀 살펴볼까요? 자, 그 다음 논문은 입원해 계신 환자분들 기준으로 그 입원 2주 동안의 증상 지표들을 확인을 한 것들인데요. 네. 환자분들이 가장 괴로우신 게 복부의 통증이실 그쵸. 텐데 네. 이 통증에 대한 점수를 VAS로 표시하였을 때 치료 후 7일 만에 30% 가량 많이 좋아지셨고요. 또 치료 2주가 되고서는 처음 가지고 있던 증상보다 절반 이하로 줄어서 그러네. 46.9% 정도로 표현을 하셨으니 네. 환자분들이 느끼시는 그 불편감은 많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담적 증상은 또 얼마나 좋아졌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입원 환자분들한테 체크했던 그 담적 증후군의 증상 지표들을 비교해 보면 명치가 답답하고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역류가 있고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근거리거나 목에 이물감이 있다든지 숨이 차다든지 두통이 있다든지 어지럼증이 있다든지 이런 지표들이 네. 치료 시작 첫날에 파란색 그래프, 일주일 뒤에 빨간색 그래프, 다시 2주일 뒤에 초록색 그래프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되는 양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객관적인 또 그래프를 통해서 보니까요, 얼마나 이제 증상이 좋아졌는지를 또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방 치료는요, 다양한 소화기 질환을 치료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상담 전화 계속해서 걸려오고 있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 방송 중에 연결해서 전화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서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네, 59세예요. 아, 59세시고요. 지금 어떤 네. 증상들 때문에 불편하신지 증상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20 몇 살 때부터요, 위염이 자주 발생하고, 약 먹고 또 괜찮은 것 같으면 또 다시 발생하고,
지금도 위험이 좀 있다 그러고요. 역류성 위험하고 계속 가지고 있거든요. 네. 잘 낫지가 않아요. 완치가 안 되고. 좀 오래 되신 것 같아요, 증상이. 네. 예. 네. 24살 때부터 지금 거의 25년 동안 계속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나은 듯 하다가 재발하시고 그러면서 고생하고 계셨네요. 네. 네. 보통 소화기 증상이 오래되면 우리가 이제 내시경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식도나 위의 점막의 문제뿐 아니라 아까 네. 제가 처음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위장 점막 이면에 우리 외벽 조직에도 문제가 생겨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음식 찌꺼기가 소화되지 않은 독소들이 많이 쌓이고 굳어져 있다면 그 외벽으로부터 영양 공급을 받는 점막에도 계속 문제를 끊임없이 일으킬 수 있게 네, 제가 되거든요. 영양실조라 그랬더라고요. 그러시구나. 네, 그런 경우라면 손톱이 엄지가 이렇게 줄 같은 게 가 있어요. 아이고. 그 음식을 잘 드시지도 못하고 또 드신 음식이 위장관 안으로 원활하게 소화 흡수도 잘 안 되시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병원에서 위염이나 식도염에 관련된 치료를 해보셨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좀 한방 의료기관에서 위장의 외벽이 굳어져 있는 이런 담적의 문제가 병행된 것은 아닌지 확인하시고 그에 맞는 한약이나 기계 치료를 병행해서 근본적으로 굳어져 있는 위장을 풀어주면서 강화시켜주는 치료를 해보시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담 잘 도와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데 꼭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인 치료 꼭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다음 전화 또 바로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신 분 네. 연세 어떻게 되세요? 아, 62이에요. 네, 69세시고 네, 네. 지금 어떤 증상들 때문에 불편하신지 증상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소화가 너무 안 돼서 전화를 드렸는데, 네네. 제가 당뇨가 있어요. 아, 네. 네네. 당뇨 있기 전에는 이제 예전에 밥을 이제 싫어해서 하루에 한 끼 정도 먹고 이제 나머지는 그냥 거의 대충 때우고 그랬는데 이제 당뇨 있다 보니까 하루 3끼는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먹어야 되는데 아침을 먹으면 점심을 못 먹겠고 소화가 안 돼서요. 그래서 저녁 네네. 6시쯤은 이제 저녁을 끝내는데 11시 넘어서 제가 자거든요. 네. 근데 자는데도 금방 이제 식사 마친 것처럼 배가 부르고 너무 빵빵하고 힘들어서 눕지를 못할 정도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게 다른 병원에서는 이 위가 네. 저기 움직임이 활발하지 않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증상인지 모르겠어요. 그 역류성 식도염은 항상 있고요. 항상 있으시고. 증상은 심하진 않고요. 병원에서 내시경 검사도 받아보신 거죠? 네네 받아봤죠. 마찬가지로 지금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그 위장의 운동 기능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는 문제를 내시경적으로는 특별히 더 이상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불편하신데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치료를 못 받으시고 고생하고 계시는 걸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시경으로는 다 확인되지 않는 위장 이면의 문제가 점막 이면에 문제가 있는지도 좀 확인을 해보시고 굳어져 있는 위장을 풀어주면서 위장의 운동 리듬을 좀 더 강화시켜줄 수 있는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근본적인 치료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더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지 못하는 점은 여러분께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화 살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조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63세 여성분이시고요. 이분도 수면 장애까지 있으셨네요. 소화불량이라. 네. 예. 이분은 63세 여성분이신데 네. 해외에 거주를 하시다가 증상 아. 치료 때문에 한국으로 내원을 해주셨습니다. 네. 늘 상복부가 답답하고 역류도 자주 일어나고 잦은 트림으로 고생을 하고 계셨고요. 명치에도 수시로 통증이 있어서 불편하다고 하셨는데 내시경상으로는 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받으셨다고 했고 네. 또 잘 치료가 되지 않는 호흡기 질환 때문에 천식, 기관지 확장증처럼 구조적인 문제들도 같이 와 있고요. 또 과민성 방광이라는 진단을 받으셔서 낮에도 수시로 소변을 자주 보시지만 아이고, 밤에도 1시간, 2시간 간격으로 자주 깨서 소변을 보시는 바람에 수면의 질이 아주 엉망이 되어서 내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러셨겠네요.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EAV 검사상에 그 위장, 심장, 그다음에 간, 방광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체크가 되었습니다. 네. 한 달 반 동안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면서 당적 한약과 위와 방광의 기계 치료, 약침 치료, 매선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면서 네. 증상들이 많이 호전이 되셨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위장 입구에 그 뭉쳐 있는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알고미터라고 하는 기계 진단상에 네. 처음에 1.4 정도로 견디지 못하시던 통증이 오. 나중에는 5.82 정도까지 올라가면서 아주 편안해진 상태를 보이셨고 그리고 그 소변 증상들도 아주 많이 개선이 되셔서 밤 사이에 화장실 안 가고 주무실 수 있을 만큼 호전이 되어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다시 출국하신 분입니다. 네. 참 우리 몸이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다 연결이 돼서 소화기 질환만 잘 치료가 돼도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아지는 거 저희가 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사례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59세 남성분이시고요. 위염, 식도염 다 있으셨네요, 이분도.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59세 남성분이시고 자영업 때문에 잦은 외근이나 출장을 다니시느라고 네. 식사가 아주 불규칙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일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복부가 쓰리고 수시로 위에 경련이 일어나면서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이나 배가 빵빵한 느낌도 심하고 네. 구역, 구토, 메스꺼움 이런 것들을 호소하셔서 병원에서 진단을 했더니 미란성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고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시던 중에 네. 4개월 전부터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이 너무 심해지셨다고 해요. 심장 검사상에는 큰 이상이 없는데 너무 불안하셔서 이제 내원을 해주셨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그 EAV 검사를 진행했더니 소화기 문제뿐 아니라 심장에도 독소가 유입되는 소견들이 같이 보여서 그 치료를 같이 진행을 했고요. 네. 치료를 하시면서 2달 동안 담적 탄약 치료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또 기계 치료와 약침 치료, 또 심장 쪽의 순환을 도와주는 약제들을 같이 병행해서 치료하였더니 복부의 통증이나 쓰림, 경련, 가슴 통증 이런 것들이 다 많이 좋아지셔서 호전된 지표들을 보여주시고 계셨고 네, 좋습니다. 호흡곤란까지 있으셨으면 정말 사회생활 하시는데도 많이 맞습니다. 불편함이 있으셨을 텐데 이렇게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셔서 저희가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는 조금씩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희 이렇게 벌써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소화기 질환을 치료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살펴봤고 다양한 치료 사례도 살펴봤는데요. 소화기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식습관이 규칙적이지 못하고 잘못된 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례 보면서 느낄 수 있었거든요. 네. 예. 식사 습관을 바르게 고치셔야 결국에는 소화기를 제대로 관리하실 수가 있는데요. 간단한 원칙 몇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음식은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네. 입안에 음식이 들어가면 40번 이상 씹어서 옮기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밥은 너무 거칠거나 된 밥보다는 진밥을 드시는 것이 좋지만 찹쌀, 기장, 차조는 같이 섞어 드시면 네. 위장을 든든하게 해주기 때문에 권장할 수 있는 잡곡입니다. 또 유기농 식재료 위주로 좀 담백한 조리 방법을 선택해서 너무 배부르지 않게 소박하게 식사하시는 것이 좀 더 좋고요. 스트레스나 과로를 피하셔서 충분한 휴식과 숙면을 취해 주시는 것이 좋고 걷기나 맨손 체조, 스트레칭 같은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소화기 운동 리듬도 잘 잡아주시면 네. 몸속에서 담 독소가 생기는 것을 막아줄 수 있고 위나 장이나 식도의 건강을 유지하시는 데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화기 질환을 이렇게 예방할 수 있는 식습관까지 소개해 주셨으니까요. 잘 기억해 두셨다가 우리 소화기 건강을 지키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모든 치료법, 다양한 치료법 소개해드렸고요.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차은수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장수 파트너 건강매거진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이 아쉬운 분들은요.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을 검색하시고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